안녕하세요, 독일카시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쁜 여름꽃들이 피기 시작했는데 벌써 장마라니 조금 아쉬운데요. 비가 자주 내리는 장마철에는 정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장마 때 해주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장마 중 비가 잠깐 그쳤을 때를 틈타 3가지 일을 해주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심어두었던 알리움들 수확을 했고요. 빛이 잘 들지 않는 홍천 앞마당에 심어져 있던 핑크 아나벨을 이식해 주었습니다. 며칠 전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화분에 자라던 아나벨들도 같이 식재했어요. 가을쯤 해야겠다 생각했던 화분에 자라던 덩굴 장미들도 장마 기간에 흙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한 과정과 모습 살펴보도록 할게요. 5월에 환상적인 꽃을 보여줬던 알리움들은 온도가 높아지는 초여름이 되면 잎이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알리움 구근은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을 하는 것이 좋아요. 수확 전 져버린 알리움의 꽃을 잘라주는데요. 알리움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씨앗이 맺혀 있어요. 꼭 팥꽃과 비슷하죠. 이 알리움도 씨앗으로 번식이 가능하다고 해서 파종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아직 씨앗이 다 연그러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수확 후 조금 더 말린 후에 채종을 해볼 거예요. 이제 땅 아래에 있는 구근을 수확할 차례입니다. 호미를 이용해 캐다 보면 자칫 구근에 흠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삽으로 크게 떠내면서 구근을 수확하는 게 좋아요. 이미 장마가 시작해서 그런지 구근을 감싸고 있던 껍질 부분은 물컹하게 물러 있어요. 자칫 너무 늦어지면 구근까지 무르기 쉽기 때문에 알리움 구근은 장마가 오기 직전 꼭 수확을 해주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미 무성하게 자라있던 뿌리들은 다 녹아서 사라진 상태입니다. 꼭 처마 밑에 매달아둔 마늘 같기도 해요. 이 상태로 말려도 되지만 저는 껍질을 벗겨두는 편이에요. 알리움 구근 하나를 심어두면 보통은 2개의 새로운 구근을 생성합니다. 간간히 1개의 구근만 있거나 3개로 분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근을 살짝 잡고 마른 꽃대를 잡아당기면 쉽게 뽑혀요. 가끔 꽃대가 뽑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무리해서 뽑지 마세요. 구근을 손으로 잡고 살짝 쪼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겉껍질을 벗겨내주면 되는데요. 아까 뽑히지 않은 마른 꽃대도 이때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자, 이게 1개의 구근만 생성한 경우예요. 2개로 분화된 구근보다 훨씬 통통하고 큰 꽃을 피울 것 같지만 경험상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냥 와, 엄청 실하다 라는 느낌만 주는 거예요. 재작년에 5개의 구근을 심고 작년 12개를 수확하고 올해는 24개의 구근을 수확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매년 2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큰 문제만 없다면 내년에는 50개의 구근을 수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알리움 구근은 다른 구근에 비해 조금 비싼 편인데 구근 번식도 쉽고 번식된 구근들도 튼실한 꽃을 잘 피우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1-2개의 구근으로 시작해서 매년 알리움 꽃밭을 크게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알리움을 수확한 화단에는 아나벨 수국들을 심어볼 거예요. 5년 전 다이아만트러지 목수국을 구입할 때 서비스로 받았던 작은 삽목묘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매년 덩치도 커지고 꽃도 잘 피워주는데요. 이 화단은 빛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지 핑크 아나벨의 꽃대가 힘이 없이 잘 쓰러져요. 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장마철에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지금 이식을 해주면 큰 무리 없이 적응을 할 거예요. 하지만 수국 관리가 아직 익숙치 않다면 땅에 자라는 수국을 캐내서 이식하는 것은 겨울철 휴면기에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지들이 너무 퍼지며 자라 있어서 끈으로 묶어서 모아주었어요. 땅에서 수국을 캐낼 때에는 최대한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분뜨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수국은 땅 아래로 굵은 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얕고 넓게 잔 뿌리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캐낼 수 있어요. 완벽한 분뜨기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많은 뿌리를 달고 있는 상태로 캐내었습니다. 경험상 이 정도 뿌리라면 이식하고 나서 큰 몸살 없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화단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줄기를 모아주고 캐내고 나니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의 식물을 식재할 때는 하나씩 심게 되면 나중에 간격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간격을 설정하고 그 위에 화분째로 위치를 잡아준 뒤 심어주면 깔끔하게 식재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핑크 아나벨 2주, 루비 아나벨, 스트롱 아나벨이에요.
심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화단 흙을 퍼내고 캐낸 수국을 넣고 사이사이 공간이 없도록 잘 다져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실 가장 안전하게 적응을 시키려면 잘려나간 뿌리만큼 지상부의 가지들도 잘라주면 좋은데 조금만 부지런하게 관리하면 가지치기 없이도 잘 살릴 수 있어서 그대로 심었어요. 다만 윗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발로 밟아서 확실하게 흙을 다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름 이후에 수국을 옮겨 심을 때에는 절대 비료를 주시면 안 돼요. 자칫 초겨울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아서 냉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분에 키우던 수국은 계절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땅으로 이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뿌리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이식을 하는 것이 좋아요. 뿌리가 잘 내려 있어서 그런지 화분 모양 그대로 잘 뽑혀 나왔습니다. 화분 아래로도 건강한 뿌리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기존 화분이 꽤 크다 보니 구덩이를 크게 파야 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그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 화분흙과 땅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꾹꾹 다져주면서 심어주세요. 나머지 수국들도 같은 방법으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저녁에 비 소식이 있긴 했지만 일기예보가 100% 맞는 것은 아니다 보니 물을 주었어요. 비 오는 와중에 심는 것이 아니라면 식재 후 물을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마철에 식물을 옮겨 심으면 비도 자주 내리고 해도 안 뜨는 날이 많기 때문에 식물이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가 쉬워요. 아나벨 수국들의 덩치가 이미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많은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내년 초봄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살짝 가지치기를 해서 수영을 다듬어줄 계획이에요.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장미 옮겨 심기입니다. 덩굴 장미를 옮겨 심을 거라서 장미 지지대 하나를 샀는데 아직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결정을 못했어요. 일단 지지대를 먼저 조립한 후 크기를 보고 장소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 장미 지지대는 굉장히 저렴했어요. 99,000원이었는데 설치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마땅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다리가 잘 안 맞아서 나사로 고정시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행히 돼지 아빠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다루셔서 우여곡절 끝에 조립은 다 했습니다. 아마 저 혼자 했으면 중간에 짜증나서 버렸을지도 몰라요. 기존에 구매했던 장미 지지대가 20만원 정도 했었는데 이건 조립도 쉽고 설치도 수월했거든요. 너무 저렴한 장미 지지대는 피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립을 완료해 놓으니 꽤 예쁩니다. 아랫부분은 땅 깊이 박을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중앙부 하단에 설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양 옆에는 화분에 키우던 벚나무들이 있는데 지난 겨울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고사했어요. 혹시나 살아날까 싶어서 땅에 심어두었는데 결국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장미 지지대를 깊게 박았는데도 살짝 덜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고추 지지대를 묶어서 튼튼하게 해주었습니다. 고사한 벚나무를 뽑아봤는데 잔뿌리들은 다 사라지고 굵은 뿌리만 쏙 뽑혀 나옵니다.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이제 화분째로 땅에 묻어두었던 장미를 캐내야 하는데 정말 엄두가 안 났습니다. 일단 가시가 너무 많기도 했고 화분이 55리터짜리라서 굉장히 무거웠거든요. 그나마 수세가 작은 더 제네러스 가드너부터 뽑아보았습니다. 화분을 힘껏 들어 올리니 화분 아래로 나와 땅으로 뻗었던 뿌리들이 우두둑 하면서 끊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화분 아래로 자라나온 뿌리가 땅에 자리를 잡으면 훨씬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사 계획이 있거나 아직 장미의 자리를 확실히 못 정한 경우 화분째로 흙에 심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 장미는 제임스 고레이 품종인데 첫 번째 화분이 쉽게 뽑혀서 이것도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는 정말 안 뽑혔습니다. 화분이 휘어질 정도로 있는 힘을 다해 뽑아도 아래 뿌리가 많이 뻗어 있는지 화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살짝 드러낸 후 땅으로 뻗어있던 뿌리들을 잘라내고 나서야 뽑혀 올라왔어요. 뽑는 장면은 찍어줄 사람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그만큼 엄청 힘들었습니다. 굵은 뿌리가 땅 아래로도 많이 뻗어 있었어요. 장미는 수국으로 옮겨 심을 때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뽑아내는 것도 어려웠고 화분도 너무 커서 구덩이를 파는 것도 힘들었어요. 큰 구덩이를 파고 나서는 미리 물을 줘서 뿌리 아래 물탱크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장마 때에는 사실 생략해도 되는 과정이긴 해요. 장미 역시 옮겨 심는다면 장마 때 이식하면 큰 무리 없이 적응을 합니다. 수국을 옮겨 심을 때에는 절대 비료를 주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장미는 다릅니다. 장미는 옮겨 심을 때 구덩이 안에 비료를 한두 줌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워낙 비료를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비료를 잘 챙겨줘야 합니다.
만약 가시가 없었더라면 굵은 줄기를 잡고 쏙 뽑아내면 좋았겠지만 워낙 가시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눕힌 상태로 화분을 벗기는 형태로 뽑아냈어요. 흙이 조금 깨지기는 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작은 묘목이 1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서 너무 뿌듯했어요. 두 명이 뿌리 덩이 부분만을 잡고 구덩이로 옮겨야 했기 때문에 이 역시 영상에 담지는 못했어요.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장미를 심으면서 따거 이것만 30번 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흙을 잘 다져주면 옮겨 심기 완료예요. 힘들었지만 설치해두고 나니 굉장히 예쁘네요. 나름 이름 있는 장미이니 이름표도 잘 달아주었습니다. 꽃이 한바탕 피고 난 후니 가지치기도 해주었어요. 꽃이 피었던 가느다란 가지들도 잘라주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묵은 가지와 죽은 가지들도 많이 잘라내었습니다. 가지치기는 남이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까워하면 안 되고 과감하게 하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 비해서 조금은 앙상해 보입니다. 제거한 가지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어야 통풍도 잘 되고 병에 걸리지도 않아요. 내년에는 더 풍성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자랄 것 같습니다. 키가 큰 메인 줄기들은 지지대에 잘 묶어주었어요. 지지대 살 때 같이 딸려온 집게형 클립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기존 지지대에 있던 썸머 스노우 장미도 대대적인 가지치기를 해주었어요. 작은 묘목을 사서 심은 지 3년차가 되었는데 제때 가지치기를 해주지 못해서 병증이 많이 온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가지치기를 완료한 모습이에요. 진짜 앙상해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메인 가지들만 남겨두고 전지를 해주는 것이 다음 성장 과정과 장미의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가지치기한 장미 줄기만 거의 한 트럭은 나온 것 같아요. 분갈이 후에도 장미 비료를 한 줌씩 뿌려주었어요. 살짝 흙으로 덮어두면 훨씬 좋습니다. 장미 역시 오후에 비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주었어요. 오늘은 장마를 맞이해서 묵혀두었던 숙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장마 때 이식한 식물들은 장마가 끝나고 나서도 물을 자주 챙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 점만 조금 신경 쓰신다면 무리 없이 새 땅에 적응을 할 거예요. 장미와 수국이 잘 적응해서 성장이 시작되면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